똑같은 길이만큼 잘라내서 이제 세울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만들면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 건데 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 부피가 나오잖아. 그 부피의 최대값일 때 x를 구하고 그때 그 부피도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이런 도형이 나오면 일단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럼 만드는 도형을 만들어 보고 부피 구하려면 뭐 필요해? 가로 세로 높이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각각의 값을 찾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면 할만해요? 할만하지 않나요? 실제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도형에서 식을 만드는 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것만 좀 해결하면 웬만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알람을 8시 반으로 맞춰놨어. 너무 파격적이야. 뭘 진행할 수가 없어. 9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5시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SNT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러네. 거의 집합도 못해가지고 반마다 달라. 어떤 애들은 10시 반까지 오래. 여기서 내가 지금 5시에 충격을 받아서 1번쯤 같은 막 좀 빨리 오는 이거 하는 거. 5시에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좀 일찍 보내야지 내가 알람을 8시 반에 맞췄어. 9시 그래 합시다. 5반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얘 먼저 움직이면 편하잖아. 근데 너네도 10시 반 하면 우리도 지금 반마다 달라. 경험이 안 되는 문제가 이런 거밖에 없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풀어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뭘까요? x가 높이죠. 요거 이렇게 탁 접어 올리면 여기가 x야. 그치? 그럼 이제 요 면을 찾아봅시다. 요 길이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모처럼 재밌게 한상. 여긴 얼마예요? 12마이너스 그렇죠. 이게 1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찾으면 돼요. 그죠? 여긴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 절반이 이 모양이 똑같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접혀지는 거라서 여기는 6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6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좋네. 그래서 부피를 딱 구하죠. x 2x 6-x의 제곱. 이제 여러분이 대충 알죠? 위로 올라가야 되고 미분할 필요도 없는 근이 0하고
어디서 중근이에요? 6에서 중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때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봐. 이제 아까 그거를 적용하면 되게 쉽게 풀리죠. 그러니까 극소기 때문에 그때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2 값 집어넣으시면 돼요. x는 2 집어넣을 때 2입니다. 되게 빨리 풀 수 있죠? 근데 이거 구할 때 사실은 이제 조금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함수가 나와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x는 이것도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0보다는 크고 6보다 작은 값으로 범위가 결정이 돼요. 이 범위 안에서 푸는 문제예요. 따라서 함수를 다 그리고 뭐 미분을 했어. 미분을 했더니 x가 2가인 점이랑 또 얼마인 점? 6인 점이 이제 근으로 나오죠. 맞아요? 극대극소. 그래서 함수값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낼 때는 사실은 미분에서 가운데 있는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증간표를 그리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증간표를 그리기 전까지는 얘가 극대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미분해서 집어넣는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고요. 시험 볼 때는 가능하지만 의미로 따지기 시작하면 도함수 했더니 2잖아요. 2 집어넣으면 극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잖아요. 이렇게 푸는 건 이건 설명 방법은 아니에요. 증간표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미분을 했더니 2일 때가 극대값이 나와서 2일 때가 0에서 6 구간에서는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 극값이 무조건 최대가 된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죠. 얘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에서 6까지잖아. 그지? 그래서 극한으로 계산해서 6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양쪽 값이 0이야. 근데 그 사이의 값은 양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왔다는 거야. 연속적이잖아요.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졌고 그래서 분명히 극대일 때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어. 그리고 이 함수를 탁 나왔어. 여기까지.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구했더니 x는 0, x는 2 또는 x는 6. 따라서 f2, 2가 최대. 틀려요. 여기서 감점 당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도함수가 0이 나오는 극대값이 최대가 나온다는 보장은 이 논리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간표를 그리거나 함수를 그리거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 풀 때는 여기서 증간표까지 그려서 아니면 또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2일 때가 최대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방정식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방정식의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뭐 하라는 뜻이야?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근의 개수를 물어봐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답이죠. 아니면 부함수의 교점의 개수 이런 거죠. 아시겠죠? 첫 번째 문제로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겠지? 그래요. 첫 번째 문제 할 필요 없이 방정식의 근의 문제는 첫 번째 형태는 이런 게 있어요. x 세제곱 6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k는 0.
세실근을 갖는 K의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요 K에 의해서 이 함수를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보는 거죠. fx라는 함수는 K인 거고 새로운 함수 gx는 0인 거예요. 이게 x축인 거지, 그지? 그리고 이게 평행 이동이잖아. y축 평행 이동. 따라서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0이 되게 세 개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면 사실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 풀이를 좋아하고 대부분의 또 책에서도 이 풀이를 좋아해요. K를 넘겨서 이게 K로 K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상수로. 그래서 하나의 상수로 푸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 풀이가 결국은 뭐하고도 연관되어 있냐면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몇 개 만나요? 점에서 만나?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몇 점에서 만날 것 같아? 이게 2차? 3점 만나죠? 여기가 올라가는 거 이게 더 빨리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나.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만나는지 구하라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개는 알겠지, 그래프를 보면. 근데 어떤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놓고 세 점에서 만나도록 구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2차 함수를 어디를 기준으로 옮길 거야? 맞아요? 어렵죠. 근데 결국은 다 이 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fx라는 함수가 되는지 모르겠다. k이고 gx라는 함수가 EX 제곱 샥 넘겨서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3키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냈다고 쳐봐. 그래서 이 3차 함수와 이 2차 함수가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다 샥 이항시키고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딱 이 함수가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이거 1차식으로 놓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점,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방정식을 갖는 함수가 1차 함수고 1차 함수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계산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A다. 절대로 안 나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2차 함수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수 문제로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K를 넘기는 순간 이 함수는 완벽하게 그려지죠? 여러분 함수 그리는 거 연습했잖아, 그지? 맞아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이거 그려보면 X로 묶일 테니까 원점 지나갈 거고 인수가 되나? 자, 지금은 그냥 대충 빨리 풉시다.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맞죠? 여기 얼마? 알겠어요? 왜 1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 아까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준 것 중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었잖아, 그치? 여기가 이거 극대극소가 2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같은 값이 나온 데까지가 1이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 극대극소가 2로 봤을 때 이거랑 같은 값이 나오는 거리니까 이게 2대 1이에요. 2대 1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미분 안 해도. 미분 해보시면 딱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나는 무슨 값만 구하면 돼? 여기 보니까 0값, 3값 다 아는데 1값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1값은 구해야죠. 그래서 1을 대입해보죠. 1을 대입해보면 4? 맞나? 여기가 4예요. 굳이 이런 짓은 필요 없지만 요거와 요거의 평균 내고 2, 요거와 요거의 평균 낸 2,2가 대칭점이에요. 알겠죠? 3차 함수는 대칭점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면 y가 k라는 직선은 이거잖아, 이거. 맞아요? y가 k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이죠. 그러니까 얘를 올려서 몇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여기는 몇 점인데? 2점이죠. 여기도 몇 점인데? 2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k 값의 범위가 0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딱 구할 수 있어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형태가 이런 문제예요. 알았죠? 하나의 값으로 k로 정리하고 이쪽 상수로 정리하고 이게 마이너스 k면 마이너스 k 보기 힘드니까 그냥 t로 놓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문자로 놓으세요.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풀어졌어. 이건 헷갈릴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그냥 전혀 안 헷갈리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양수처럼 이렇게 놓으세요. 얘 구한 다음에 뭘 붙여?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선을 올리는 걸로 연습하세요. 4차 함수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4차 함수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근이 몇 개가 되도록? 여긴 하나, 여긴 없고 하나. 여긴 몇 개? 2개. 여긴 몇 개? 하나, 둘, 4개. 여기는 몇 개? 3개. 그렇죠? 다시 2개. 이렇게 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확장하면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얘가 이거 이제 gx라고 놓겠죠? k가 되는 점, k가 되는 점을 골랐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이 존재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해석을 조금 해줄게요. 절대값을 씌워서 갑자기 좀 점프가 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다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 저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올라가죠. 맞아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3점? 3점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깔끔. 역시 몇 점? 2점. 그죠? 조금 더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해볼까?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쵸? 그러면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한 점이 나올 수? 애매해요. 아무리 어떻게 그래도 안 나와. 그지? 그러면 4차 함수의 개형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 4차 함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중에 이런 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0일 때 딱 되죠.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만나죠? 몇 점 생겨? 한 점 생겨요. 아, 개형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약간 가져와서 미분 가능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푸는 문제는 방향이 지금 K가 되게 하는 뭘 막 풀어. 그러다가 그걸 거꾸로 문제 내서 이걸 만족하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만족하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함수식 4차식 다 써가지고 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넓혀가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단순히 방정식의 근의 개수만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형태에서는 근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뭐 K가 어떤 함수를 fx 3차 함수라고 주고 K의 근이 항상 하나일 때 증가 함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내용. 똑같은 형태의 문제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네요. 여기 함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대충 쓸게요. 세제곱 마이너스 3x 12x 문제는 비슷한데 한 개의 양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은근 이 문제가 이제 그 다음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근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역시 K를 이렇게 넘기고 그죠? 이건 어떻게 해? 그려내야죠? 그래서 예쁘게 그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쁘게 그려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요. 오, 말도 안 되게 썼어요. 얘가 마이너스 20 아니라 7 나왔어요. 원점 지나고. 그쵸? 이제 K를 움직이는 거죠. 아까는 3개의 근이었으니까 여기죠? 이 조문제에서는 그지? 3실근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부터 7까지 이렇게. 근데 이번엔 어때?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은근이니까 두 점은 음수에서 만나고 한 점은 양수에서 만나도록 선을 그으셔야 돼. 이렇게 만나면 양수 음수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해야 돼? 여기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음수 양수. 여기구나.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렇게 문제를 하나 더 나아가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예쁜 문제가 없네. 자, 그냥 이걸로 봅시다. 마음에 안 들어. 자, 세 번째 형태의 접근 방법은 이게 이제 1번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요 문제를 약간 다르게 이제 해석한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하나를 봅시다. x 세제곱 3차 함수의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마이너스 12x 더하기 3 마이너스 k가 0. 오직 한실근. 을 갖도록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를 첫 번째 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접근할 만하죠?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아유, 예뻐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 3차, 2차니까 y축 대칭으로 양쪽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까지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3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K랑 만나는 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두 개니까 요거보다는 크거나 요거보다는 작거나 K.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때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K가 이 중간에 있을 때, 뭐 X값 앞에 K가 있거나 금방 끝나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 K 값이 중간에 앞에 있을 때, 그럴 때는 1차 함수 푸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3차 함수랑 이 M이 미지수인 여기는 알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거랑 만나는 결정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더라도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만나는 교점 구하래. 이 접선 다 구해야 돼.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막 구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건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아마 한두 문제 정도 풀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접근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 3차 함수가 세 가지, 그러니까 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에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부등식은 좀 넘깁시다. 다음 시간에 확 합시다. 일반적 형태에서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근이 몇 개? 3개죠. 2개가 되는 형태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죠. 맞아요? 선생님 지금 몹시 여러분을 빨리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죠? 말도 빨라지고 근이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 이게 무슨 값? 극대값. 극대값을 지금 그냥 m이라고 합시다. 여긴 극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둘의 부호가 다르네요. 여기는 특징이 둘 중에 하나가 0이죠. 여기는 둘의 부호가 같죠. 우리는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가지 경우를 한 번에 쓰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하죠? 곱이 0보다 작다. 아, 세근이구나. 이렇게. 극대 극소값이. 얘는 0이구나. 이렇게. 얘는 0보다 크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K로 놓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아. 이걸 굳이 해서 이렇게까지 그래프 다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2일 때하고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하고 극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2 값 집어넣어. 8 마이너스 24 더하기 3 마이너스 K.
이게 2일 때의 값이고 그래요. 노력합시다. 하던 대로 막 지워가면서 보는 학생들이 도대체 정리도 없이 그런 건 아니겠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8 새벽 5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4 더하기 3 마이너스 K. 이 곱이 오직 하나의 실근이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또 다시 또 계산해서 부등식은 어차피 2차 부등식은 양쪽 바깥이니까 쉽기는 해요. 그렇긴 하죠. 이런 식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좀 까다롭죠.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더하기 뭐 ax 제곱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건 대충 할게요. 뭐 a 마이너스 뭐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a든 1이든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오직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두 실근을 가질 때, 아니면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fx라고 놓고 그다음 뭐를 해요? 미분을 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a에 관한 식으로 예쁘게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극대극소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구할 수 있고 그 함수값이 생각보다 예쁘게 계산이 돼서 세 개의 근을 가지려면 곱이 0보다 작아야겠구나. 그랬을 때 함수가 만약에 a에 관한 함수가 3차 이상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거나 막 그냥 그러면 3차 함수가 여기하고 여기겠군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얘가 선생님 보기에는 이 형태가 상당히 좋아. K라고 놓고 그냥 선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다 구할 수 있는 거. 얘로 한다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분을 훨씬 더 쉽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미분해야 되고 똑같이 극값 구해야 돼요. 근데 굳이 이걸 또 곱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간단해요. 근데 이 방법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방법으로 안 되는 것 중에 이 방법으로 되는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서 하도록 하세요.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과 속도도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주에 속도과 속도는 가볍게 넘어가고 적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말고사는 적분 전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파트 하면서 그래프 사실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메인이긴 한데 근데 적분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계산도 그렇고 놓치면 적분 자체를 막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적분도 열심히 좀 해놓읍시다. 알겠죠? 여행 잘 다녀오고 저거 끄고